좁은 냉장고 속 모든 재료에서 만든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따라할 수 있게. 챙긴다. 맛과 멋, 그리고 건강함까지. 만들어 볼수록 빠져드는 포프리쿡.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하면 나올 것인지. 자, 들으면은 자기가 보이면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거나 사람의 좋은 지침을 듣는 것은 자기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거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요. 드라마 막 키 185, 190 막 얼굴 이만하고 막 식스팩 있고 요트 있고 막 여자 차 탈 때 문 열어주고. 그런 남자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있는데 여러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남자 있어요. 저도 아는데요. 여러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냉정하게 저 다큐멘터리 같은 거 많이 보세요. 이렇게 사자가 잡아먹고 그러는 거. 자, 그런 아주 좋은 그래서 인간이 좋은 책과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좋은 책을 만나는 것도 결국은 그 책에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저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저자는 자기대로 쓴 게 아니에요. 그 저자가 되게 지혜의 눈을 갖고 세상을 본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 저자가 본 세상을 이 사람은 2번, 3번을 통해서 자기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책이나 사람은 만남이고 어울림입니다. 공부가 아니에요. 이 수업을 공부하려고 하면 안 돼요. 네. 공부하지 마세요. 여러분 공부 안 좋아하잖아요. 네. 왜 여기만 와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냐고요. 여기는 그냥 편안하게 와서 이렇게 즐겁게 있다가 어떤 게 마음에 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냥 삶으로 반응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렇게 막 듣고 막 결심하고 지금도 보세요. 막 다이어리에 쓰잖아요. 막 공부하지 말자 막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써요. 그냥 공부하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너 완전 쉣 막 이렇게 쓰면서. 또 하다가 지겨우면 또 제 그림, 눈동자 그리고 막, 다 알아요. 막 머리 뽀글뽀글 하고 막 이런 거. 서울여대에서 하도 많이 봤어요, 제가. 애들 겁나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거 애들. 막. 짜증나요, 정말.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어울리는 걸 잘 못하고, 우리는 뭔가를 계속 공부하고 배우려고 하니까, 축구에서 골 넣으려고 하는 순간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살골. 자, 이게 자살골이라고요, 선생님. 진짜 나 정말 방송 럭셔리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몸에 뭐가 들어가요? 힘이 들어간다고요. 몸에 힘이 들어갔다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뭐하냐면 몸은 사고의 구조에 의해서 반응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에 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고, 마음, 정신의 힘이, 생각의 힘이 필요 이상으로 빡 들어가니까 몸의 힘이 딱 들어가니까 이 축구 선수들은 이미 다리가 막 이따만 하잖아요. 막 이렇게 막 다리 허벅지 보세요. 막 그냥 자매님들이 막 그냥 시선을 못 대더라고요. 허벅지가 이만하니까. 차범근 선수가 현역 선수들보다 허벅지가 더 이렇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미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생각이 사고에 힘이 들어가니까 딱 찾는데 이게 골의 방향이 이렇게 떠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저쪽으로 가버리거나. 근데 유럽 애들이나 이번에 우리 그리스하고 할 때도 보세요. 2골 넣었을 때 힘줘서 넣었어요? 그냥 넣었어요? 그냥 이렇게 하나는 센터링 해준 거를 이렇게 다리로 그냥 이렇게 툭 쳐서 이렇게 딱 들어가고. 박지성 선수도 2명 살 이렇게 몰아서 그냥 이쪽으로 그냥 이렇게 톡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때 거기서 이렇게 하면요. 저기 수비수들한테 뺏겨요. 이렇게 딱 하는 순간. 그러니까 최고의 아트 사커들 봐보세요. 좀 욕 같네요. 이상하네, 발음이. 아트 사커. 봐보세요. 걔네들은 골문전 앞에서 달라요. 그냥
부드럽게 그냥 이렇게 갔다가 그냥 물처럼 방향만 툭 이렇게 갖다 댄다고. 절대 힘으로 빵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예. 그게 힘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막 나를 어떻게 막 치료하고 막 변화시키고 막 똥똥에서 나와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릴렉스. 릴렉스. 뜻이 뭐죠? 릴렉스. 릴렉스예요. 릴렉스 뜻은 릴렉스예요. 굳이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느껴보세요. 여러분 온몸으로 릴렉스 느낌이 오잖아요. 네? 그 릴렉스하고 만나고 반응하고 이러다 보면은 아트 사커가 된다고요. 근데 이제 배워서 하려고. 아, 나 저 김창욱 저 사람 강의 들어가지고 나도 강의 엄청 잘해버려야지. 잠깐. 일단 적어야지. 잠깐 있어. 일단 강의의 키포인트. 욕을 많이 한다. 두 번째 분홍색 바지를 입어라. 세 번째 빠마해라. 막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말라 말이에요. 그런 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핵심을 얻으려면 그냥 저랑 잘 어울리고 이 분위기를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시다 보면 인간은 어느새 자기만의 독창적인 축구를 하게 돼 있어요. 자기만의 독창적인 강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김창옥이라는 사람을 추월하게 돼 있어요. 저보다 더 좋은 강사 되세요. 그리고 일본으로 떠나세요. 빠가야로! 한국 돌아오면 아주 빠가야로 해요. 주시하지 않겠어요. 저도 제 시장 뺏기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경직되고 긴장되면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완하고 그 시간을 가지세요. quiet time을. 하루에 한 10분 정도. 처음에는 10분만 하시면 돼요. 근데 처음부터 반응이 올까요? 처음은 어색할까요? 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처음에는 어색해요. 네. 롬에 제가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롬. Do you know 롬? 어디죠? 로마. 현지에서는 다 롬이라고 불러요. 롬에 갔는데, 전 거기 가서 몇 가지를 보고 놀랐어요. 처음은 그 식당에 갔는데, 그 브래드 피트가 서빙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굴이 완전 브래드 피트야. 그리고 그 배관공 아저씨가 생긴 게 무슨 막 완전히 너무 탕크루즈가 배관하고 있고 브래드 피트는 서빙하고 저 1유로 저한테 팁받고 막 너무 잘생긴 거야. 그리고 막 서빙하는 여자분들도 다 안젤리나 졸리야. 와, 진짜 막 너무 진짜 훌륭하시더라고요. 거기 하나 놀랬고, 두 번째 뭘 놀랬냐면,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식당을 안 열었다는 거예요. 뭐야, 뭐야, 이것들이. 한국은 24시간 배달해주는데, 유럽의 좋은 식당일수록요, 자기 딱 밥하는 시간 외엔 문 안 엽니다. 보세요, 지금 롬을 안 갔다 오니까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계속 쌍문동 이런 데서나 김밥 천국 이런 데서 먹고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롬에 가보세요. 롬이나 이런 그 유럽의 전형적인 좋은 도시들에 가면요. 자기네 딱 식당 시간만 열고 안 열어요. 파리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계속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인데요. 가보세요. 진짜예요. 그리고는 딱 이제 클로즈라고 딱 이렇게 몇 시까지 우리 문 안 엽니다. 밥 먹으려면 우리가 밥하는 때 오세요. 좋은 식당일수록 거의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 처음엔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역시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배때기가 불렀구만, 배때기가 불렀어. 배때기가 불렀어. 손님이 왕인데, 계속 음식을 팔아야지. 이거 지들이 뭐야, 이거. 근데 사람 마음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며칠 있다 보니까요, 제가 이제 맞춰요. 아, 그 시간은 밖에 나가도 먹을 데 없으니까 음식을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겠구나. 아, 미리 민박집에다가 이제 얘기를 좀 해놔야 되겠구나. 오늘 식당에 문 안 여니까 아주머니 랍스터 좀 준비해 주세요. 랍스터. 자, 랍스터. Do you know 랍스터? 큰 새우. 그런 거 좀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놔야 돼요. 근데 전형적인 유럽 국가들이 아직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시기냐면 자본주의가 막 발달되면서 아무 때나 배달해 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제는 24시간 배달해 줘요. 전 세계에서 24시간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하는 지역은 그리 많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게 없으면 되게 불편해져요. 네. 마음 세계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조용한 시간을 10분 갖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외부에 잡손님들이 내가 들어가고 싶은 시간에 마음대로 들어갔거든요. 나 얘 머리에 들어가든, 뭐, 얘 눈을 통해 들어가든, 귀를 통해 들어가든, 뭐, 생각을 통해 들어가든, 막 생각들이 막 잡손님들이 오잖아요. 예, 뭐 이렇게 옷가게 가다 보면 잡손님들 오는 것처럼. 근데 어느 날, 이제, 저는 10분 동안 장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저처럼 막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아, 왜 안 열어? 그리고 막 문 막 뻥쳐고, 막, 배땡, 나 까르보나라 먹을 거라, 이씨. 문 열어달라고.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 콰이어트 타임을 갖잖아요. 10분? 그러면요, 정신이 약간 더 혼란스러워요. 그냥 맨날 이렇게 살다가, 막 맨날 뭐 생각하고, 뭐 보고, 뭐 듣고, 잠시도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자기를.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시간을 딱 가지니까, 이제 생각들이 더 막 이렇게 치고 들어와요. 근데 그래도 안 열어주잖아요? 그러면 생각도, 아, 얘는 하루에 그 시간에는 문 안 열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도 인지해요. 그래서 몸이 그 시간 될 때는 딱 이제 이런 상태가 되기 시작해요. 네. 자기만의 그 시간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이거는 매우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해보시는 분에게는 적지 않은 혜택이 주어질 겁니다.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올 수 있어요. 나와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탄가스를. 안 그러면 거기 빠져 있으면 사람은 별것 아닌 일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부인 것 같거든요. 그 열등감이 전부인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 자기 엄마한테 받은 상처, 뭐 남편한테 받은 상처, 아내한테 받은 상처, 뭐 자식한테 받은 상처, 그게 전부인 것 같은 거예요. 나 진짜 엄마가 나 진짜 페라리 안 사준 게 너무 나 자존심 상해. 친구들 다 페라리 세대씩은 있는데 뭐 나 페라리 없어 나 진짜. 엄마가 자꾸 포르쉐로 사라는 거예요. 집에 돈이 좀 어려우니까. 아, 얼마나 짜증나요. 근데 어느 날 그 감정에서 나오면 아, 페라리 없는 게 별거? 아, 아니구나. 아, 별거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어떤 걸 깨닫냐면 아, 내가 이미 받은 건 다 잊어버리고 새로 받을 거에만 정신을 집중하고 있구나. 그리고 새로 받으면 그걸 다시 이미 받은 것으로 잊어버리고 또 다시 새로운 거 받으려고 거기에 자기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미 기존에 내가 받은 것, 선물로 받은 것은 누릴 줄은 하나도 모르고 계속 새로운 걸 받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그게 바로 깨닫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는 거하고 깨닫는 거하고는 엄청 차이 납니다. 아는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요, 깨달은 사람이 말하는 거는 역시 또 차원이 되게 다릅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싶다면 깨달아야 돼요. 네. 만약 리더가 되거나, 그러니까 리더가 된다는 거는 다 길을 가서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선생이라는 것도 먼저 났다는 거죠. 먼저 나서 먼저 깨달은 거예요. 길을 가면서. 그러니까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도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먼저 가서 깨달으면. 근데 세상에서 제일 부끄러운 건 그런 거죠. 생물학적으로는 살았는데 길을 걸은 적이 없는 거죠. 그냥 동물처럼 생존해버린 거예요. 먹고 싸고. 표현이 직설적이네요. 전 배설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싸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인간이 많은 소유를 못 가져서 부끄러운 게 아니죠. 괜찮은 포지션에 못 이뤄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돈 없어도 당당하십시오. 페라리 없다고 뭐 그게 뭐 부끄러울 일입니까? 뭐 아쉬운 대로 포르쉐 타고 다니면 되지. 우리 그 정도는 되잖아요. 우리 뭐 펜트하우스 정도는 있잖아요. 다들. 네. 없어요? 없으면은 저기 난민이잖아요. 그런 거는 정말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자기 길이 없는 건 진짜 부끄러운 거죠. 그리고 나이 먹고 그냥 살아버리고. 그러니까 얼굴에서 길이 없고 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막 화장만 이렇게 막 하려고 그러고 막 옷만 분홍색 바지 입으려고 그러고. 네? 멋지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에게도 뭐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때까지 좀 그런 것 같구나. 그 얘기를 딱 들은 걸 말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누가 듣기 때문입니까? 자기의 뇌가 듣고 자기의 영혼이 듣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말한다고요? 자신한테 말. 자신한테 말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좋아요. 선생님, 소개 좀 해주세요. 본인 소개. 뭐 거래은행 어딘지 이런 거. 그런가요? 예. 어떻게 소개해야 되지? 서울에 살고 있는 박경신이고요. 오늘 네, 마이크를 목에다 대시는 분은 처음이네요. 옹박에 나온 그분 같네요. 이렇게 옹박에 나온 여기다 좀 해주세요. 네. 굉장히 김찬욱 교수님 이 강의나 세미나를 들어보면 좋을 거라고 추천을 받아서 오늘 처음 자리를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좀 약간 너무 이렇게 그냥 인터넷으로만 뵀던 거하고 다르게 너무 이렇게 더 활동적인 느낌이라서 너무 동적인 분이라 약간 부담스러웠었는데 제 바지가 부담스러워요. 핑크색은 계속 부담스럽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처음부터 얘기해 주셨던 뭐 좋고 우울한 거에 대한 성격 패턴이나 그런 가정적인 것들 얘기들이 좀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 것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좀 되게 과거에 심하게 이제 조울증이 조금 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들은 얘기들이 되게 마음에 많이 와 닿고 이렇게 한번 되게 크게 소리내서 입 벌려 웃어봤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되게 다 좋은 바지 때문이에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진짜 굉장한 효과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입으시면 더 크게 웃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더 크게 웃는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계속 지나다니면서. 네. 오케이, 좋습니다. 전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머리가 현대인들이 너무 커져 버렸어요. 현대인들이 외계인처럼 생겨져 버리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 머리는 외계인 머리 어떻습니까? 머리 엄청 크고, 눈도 엄청 크고, 귀도 엄청 크고, 몸은 되게 가늘어요. 네. 근데 그 외계인의 모습이 현대인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머리가 크다는 건 생각을 쓸 때 이상으로 많이 한다. 두 번째, 눈이 크다는 건 보지 않아야 될 것을 쓸 때 없이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듣지 않아도 될 말들을 너무 많이 라디오나 TV나 그런 소음 속에서 현대인들이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소리도 잘 구분을 못하고 아예 거기에 자기 정신줄을 저희가 이렇게 넉놓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뭘 틉니까? TV를 들고 TV가 떠들면 그때 안심하고 자기 활동을 하면서 컴퓨터를 하고 있어요. TV는 떠들고 있고 자기 컴퓨터 하고 있어. 네. 뭐 이런 이상한 외계인 같은. 그리고 희한하게 외계인 입이 되게 조그만해요. 전형적인 외계인 모습 보세요. 귀 크죠? 눈 크죠? 입 되게 조그만해요. 네. 근데 입이 조그맣다는 건 전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자기 말을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난 누구다. 난 뭘 좋아한다. 이런 걸 얘기 안 하면서 사랑은 받고 싶어요. 자기 얘기도 안 하면서. 네.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절대 오픈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몸은 되게 가는 거예요. 삶으로 살진 않고 생각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웃는 건 왜 좋으냐면 그 머리를 약간 이렇게 흔드는 효과가 있어요. 웃는다는 건 진동한다는 거거든요. 만약 동의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웃으면은요, 엄청난 그런 내면적인 곳에 변화가 많이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사람이 웃고 나서 이렇게 정신을 좀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보니까 없어요. 제가 그렇게 많이 웃겼잖아요. 엄청 웃겼잖아요.
근데 효과가 없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닌 걸로 판명됐네요. 네, 다이어트에는 효과 없다. 여러분 보니까 뭐 그런 결론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선생님 가져보세요. 똑똑한 게 아니. 생각으로 절대 생각을 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어느 날 매우 단순한 몸으로 생각을 풀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좀 말이 좀 그런데요. 몸으로 하는 거 해보세요. 이렇게 몸이 움직이는 거. 그 머리가 더 외계인처럼 되면 건강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쭉 하시고 싶은 오케이. 서울에 사는 김정원이라고 합니다. 다 서울 삽니다. 여러분 여기 다 서울 삽니다. 여기 지방 사는 사람 대구 여기 사는 두 사람 분, 있거든요. 말 까시는 선생님 한 분. 네. 제가 요즘 심리학을 좀 배우고 있는데요. 거기에 애니어그램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2번인데 2번이 러버거든요. 어떤 상황이냐면 어디 가서 저 애니어그램에서 2번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 병신이에요 이러는 거래요. 예, 저 바보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래요. 제가 어떠냐면 이제 어떤 할머니가 공중전화 박스에서 이렇게 두리번 이렇게 그러고 있으면 혹시 동전이나 카드가 없어서 저러시나 싶어서 제 전화기를 꺼내서 할머니 제 전화 쓰실래요? 이러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전철을 타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를 막 두리번 하고 있으면 제가 뭘 좀 도와드릴까요? 이러는 사람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굉장히 어려운 병원에서 어려운 차트를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러면서 계속 옆에서 그러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게 제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학원을 가고 그리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또 저녁엔 또 뭔가를 배우러 가요. 이렇게 살면서 나 정말 멋있다. 나 정말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포플이 만나면서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조금씩 여유를 갖게 되고 큐티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내 마음속에서 울리는 소리를 계속 이렇게 듣다 보니까 회사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막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다운돼 있다 싶으면 제가 막 올려줘요. 그런데 제가 기분이 나쁜데 그걸 드러내지 못해요. 안 좋은 걸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해요. 그리고 누가 뭘 부탁하면 거절 못해요.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거절 못해요. 근데 이걸 이제 드러내놓고 좀 얘기하게 됐어요. 제가 바빠서 지금 할 게 있어서 그리고 내 상황을 먼저 얘기하고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이 건강해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저한테 이제 요즘 박수를 좀 치고 있습니다. 박수 치라는 얘기입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확실한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어두운 걸 막 띄우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분위기 좋았는데 엄청 엄숙해졌거든요, 지금. 지금 막 완전히 지금 엄숙해졌어요. 지금, 다 같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좋아질 거예요, 좋아진 거. 우리 선생님, 한번. 그래? 오케이. 그러면은,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메탄가스를 분명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없앨 수는 없다. 근데 없애려고 하니까 문제가 더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거기다가 위에다가 뭘 가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햇빛도 못 받으니까 그것들이 더 부패되고 더 심한 가스를 풍기고 거기에서 뭐 참 희한하게요. 그런 그 냄새는 반드시 안 좋은 유충들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난 진짜 왜 이런 일이 계속 자꾸 나한테만 벌어져?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자기가 똥냄새 풍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이에요. 꽃향기를 맡고 똥파리는 절대 안 옵니다. 꽃은요 영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 영업하지 않습니다. 영업이 되는 겁니다. 영업이 돼요. 네. 그렇지만 영업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얘기 듣고, 나도 영업하지 말아야지. 계란 스스로 팔려라! 지금 이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영업하지 않는다는 것은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좋은 상태면 희한하게요, 안 좋은 파리들이 내 안에 와서 알을 낳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구더기가 생기고 또 거기서 또 파리가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잘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배움이 필요하다. 여기서 배운다는 건 공부한다는 게 아니라 만나보다, 체험해보다, 어울려보다. 그러다 보면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반드시 생기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스크러치가 없는 사람들은요, 삶의 깊이에 대해서 절대 논할 수 없습니다. 원래 그냥 잘 산 사람들. 아무 남자 관계, 여자 관계 어려움 없고, 가족에 아무 어려움 없고, 늘 사랑받고, 엄마가 페라리 사주고, 늘 내가 원하는 거 다 사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그런 사람은요, 있지도 않겠지만, 그런 사람은 정말 사람으로서 매력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 마음에 스크러치가 있겠죠. 스크러치 있지 않습니까? 스크러치. 제가 이거 군대에서요, 그때 김일성 주석이 사망할 때, 그때 이제 북한 군들이 이렇게 자꾸 넘어오려고 했는데요. 뭐, 그때 난 거 아니고요. 저번에 안동 하회마을 같이 연구소 식구들하고 갔는데, 오래된 고목이 있어서 사진 찍으려고, 거기서 주접을 떨다가 거기다 이렇게 찍혀가지고 찍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이 상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몸과 마음에도, 제 몸과 마음에도 별 스크러치가 다 있습니다. 네. 별일 아닌 곳에서 스크러치를 당하기도 하고, 더 속상한 건 내가 의도치 않게 남에게 스크러치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인간은 영원한 공사 중이랍니다. 근데 인간이 그걸 너무 완성하려고 하니까 자기의 풀에 지쳐서 자기가 스스로 삶을 포기하거나 살아있으되 포기한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행형인 우리 자신을 좀 위로해 주시고,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서 메탄가스를 좋은 에너지원으로 우리 모두 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름입니다. 분홍색 바지들도 한 번씩 입으시고요. 그리고 때로는 자기를 위해서 시간도 한번 내시고, 럭셔리한 삶을 지금 환경에서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